안녕하세요, 바빌론입니다. 오늘은 은행원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 소울러브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산 관리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부족할수록 돈에 대해 알고 자산을 관리받아야 합니다.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에 돈을 모았던 경험부터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경험, 직장생활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던 현실, 20억의 자산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을 이 책에 오롯이 담았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알고 돈을 벌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네이버에 청춘 재테크라는 요 카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만난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대부분 은행의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를 불려나가는 방식을 일찍 터득한 분들입니다. 열심히 모은 종잣돈에 은행의 대출을 합해 사업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돈을 벌면서 더 큰 부를 향해 꾸준히 투자해 나갑니다. 은행을 단순히 돈을 예치하는 곳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빌리고 돈을 불리는 곳으로 활용하셨다는 점이 부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살이라도 빨리 재테크에 눈을 뜨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훌쩍 오른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보면서 포기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공부에 투자의 안목을 갖추세요. 투자는 평생 해야 합니다. 꾸준히 나에게 투자하고 자산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은퇴합니다. 젊을 때는 내 노동력을 돈과 교환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없이 보내야 하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죠. 저는 20억 원의 자산을 쌓았다고 해서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의 소중함을 알기에 돈이 없던 시절보다 덜 씁니다. 자본소득과 시스템 소득을 배우자.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 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고 모은 돈을 자산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되도록 빨리 깨우치세요. 그래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예금하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손해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속해서 굴립니다. 자산을 구입하고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돈으로 비상시에 대비해 은행에 예치합니다. 새로운 것을 기피하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면 평생 현재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금 말고도 다양한 상품에 가입합니다. 펀드, 채권, 보험은 기본이고 ETF나 외화 보험, 외화 정기 예금 등 여러 상품을 알고 투자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세요. 돈을 벌고 싶다면 오히려 안전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수익성이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껴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은 돈을 제대로 불리는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돈을 모아야 할 때는 알뜰하게 모으고 돈이 모이면 확신을 수반한 투자를 통해 제대로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돈이 고여있도록 그냥 두지 마시고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굴리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됩니다.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불필요한 소비부터 줄이세요. 저는 연봉이 4천만 원이었던 시절과 1억에 가까운 지금의 소비에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줄었습니다. 쇼핑을 멀리하고 소유한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요. 많은 사람이 부자가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사고 싶은 걸 고민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다릅니다. 돈을 통제할 줄 알고 허례허식을 버려야 나에게 들어온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부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공포의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부자 마인드로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곧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태산이 인생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은 모두 바쁩니다.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두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탄한 사업체를 일군 VIP 고객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업으로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모두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련과 실패를 겪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업체를 일구었다고 합니다. 즉, 인생에서 운이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몰입해야 합니다. 원래 위기 상황에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여러 번의 위기가 지나면 부의 계층이 변동하는 법입니다. 공포의 시기에 사고 환희의 시기에 팝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남들이 몰려들 때 매도합니다. 빈자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부자는 돈을 불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합니다. 앞으로는 투자가 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하세요. 경험을 쌓아 더 큰 투자에 뛰어드세요. 그리고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공부하세요. 부자는 돈이 아닌 자산을 모은다. 종이가 아닌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돈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현금이 아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금 보유가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축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축으로 모은 현금으로 자산을 꾸준히 매입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현금은 리스크에 대비할 정도만 보유하면 충분합니다. 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철저하게 모으며 재테크와 자산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돈을 모으면 원하는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딱 세 단계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에는 먹거리와 생필품만 구매하고 문화생활이나 취미활동은 자제하는 것입니다. 돈은 굴리다 보면 불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똑똑하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직하게 돈을 모으는 과정을 즐기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은행을 내 집처럼 이용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은행에 자주 방문하세요. 저의 소비 방식은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일단 사서 갚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을 계산하고 매달 모아야 할 돈을 산출해 저금한 다음 사용하는 식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월급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내 지출이 얼마인가입니다. 재테크를 하려면 일단 목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목돈은 1년 정도의 단기간에 만드는 게 좋습니다. 1년 안에 최소한 1,0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을 운용하세요. 사회초년생이
10년짜리 비과세 적금에 가입한다면 저축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적금, 일부는 펀드로 투자 경험을 해보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목돈을 펀드로 운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불렸습니다. 그렇게 불린 돈으로 실거주할 집을 매수했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 자산을 늘려나가는 식으로 부를 쌓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면 주식, 부동산, 외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려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은 모은 자산을 지킬 차례입니다. 자산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자산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므로 이런 시기를 대비하고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첫 월급을 받은 후엔 나만의 부의 로드맵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목표 금액을 설정한 뒤 그 금액을 모으기 위해 매월 불입해야 하는 금액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일부분은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과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나의 투자 기준을 세워 재개발, 재건축, 빌라, 상가, 토지, 경매,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투자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은행원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 소울러브님의 책을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